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월간 세금 정보 6월호 세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 5년 이내에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무료 검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세금을 많이 납부하셨다고 생각되신 경우에는 바로 무료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팩스,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구입시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시, 그 다음에 차량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런 세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구입시 보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공장도 가격의 5%입니다. 다음은 교육세입니다. 교육세의 경우에도 개별 소비세의 3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공장도 가격 플러스 개별 소비세 플러스 교육세 이렇게 다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이게 이제 신차를 구입했을 때 이렇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차의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차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시입니다. 등록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세는 매입 가격의 7%입니다. 7%. 경차의 경우에는 4%입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그리고 참고로 일반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승용차를 구입할 때 경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승용차는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록시에는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공채 매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유 시에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건 cc마다 다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1000cc 이하의 경차는 cc당 80원이고 1600cc 초과하는 경우에 cc당 200원입니다. 아시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매년 5%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은 1년 동안 납부할 세금의 1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부과됩니다. 이것을 매년 1월 중에 1년치를 선납하면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월 중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중 또는 6월 중에 선납을 하더라도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서 9개월분 또는 6개월분에 대해서는 10%를 할인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즉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1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2년 이하의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100%를 다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차, 특히 중고자동차, 신차는 안됩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구매하게 되면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면은 구입비용 후 10%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돼서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보시면은 2천만원짜리 중고차를 만약 구입했다. 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 구입 금액의 10%인 20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이렇게 보아가지고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할 때 위 사용 금액을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3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세테크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직계 전속이 비속에게 만약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해 주게 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만이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증여받은 자금을 운용하여서 운용수익이 생기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자금의 원천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증여받아서 해당 증여받은 돈을 가지고 펀드 운용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했다면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법원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에 받는 보험금보다는 미리 불입하는 보험료를 증여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보험료 부분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산정하여서 일시에 증여를 해주고 그 금액을 원천으로 보험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려면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망하고 나서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전부 상속재산으로 포함해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이 되기 전에 사망 10년이 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함께 증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 소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수익이 나오는 자산을 먼저 증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자녀가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면은 다음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려면은 그 금액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다. 자녀가 증여받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그 부분은 양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양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금액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동일한 재산도 증여 방법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시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냐 이에 따라서 증여세 산출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